안녕하세요. LA 정규스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들은요. 자, 독일 자동차 망하나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요. 테슬라 너무 앞섰다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리고 선거 이후에 미국 주식시장 큰 상승 오나라는 주제도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아래쪽 숫자 71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욕심 구간이에요. 지금 어저께가 70이었으니까 오늘 71이죠. 지금 여전히 투자 심리 상태가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투자들은 뭐 적극적인 베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선거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거가 이제 뭐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서서히 다들 준비 중이죠. 이제 선거가 결판이 나게 되면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아마 이미 일주일 전이면요. 거의 지금 예측치가 나오거든요. 지금 뭐 이 전체적인 흐름들이요. 자, 그래서 그 흐름을 보고 미리미리 벌써 조금씩 베팅을 해가면서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주식시장이 달아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가 예상하는 것처럼 주식시장이 지금 투자들이 욕심 구간에 있는 것처럼요. 이게 이제 익스트림 그리드, 선거 이후에는 아주 극도의 욕심 구간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금 지표들이 정말 좋게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오늘도 1부 때 살폈듯이 미국 사람들의 컨슈머 스pen딩이 계속해서 여전히 소비를 하고 있다는 거. 그 말은 결국 기업들이 운영하는데 이 어떤 리세션이나 경기 침체처럼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이 뷰티풀 랜딩을 하는 거죠. 서서히 우상향하면서 계속 이 어떤 골디락스 구간으로 들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선물 시장도 보고요.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도 체크해보면요. 지금 선물 시장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우는 조금 빠지지만 의미 없는 숫자죠. 뭐 0.07이니까. 근데 S&P 보세요. 0.06. 이것도 의미 없는데 오늘 나스닥이 오늘 제법 오르고 있습니다. 0.32%죠. 그러니까 평소 요즘 흐름으로 따지면요. 이거 그래도 조금 더 나온 겁니다. 요즘 트렌드가 0.1 요 정도였잖아요. 근데 0.32%면 뭐 나쁘진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게 결국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나스닥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또 넷플릭스가 이 어닝이 잘 나왔잖아요. 지금 원래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던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뭘 얘기했냐면요. 작년 하반기 혹은 올해 상반기부터는 기업들의 실적이 나쁠 거다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기업들의 실적이 결국 높은 금리로 인해서 짓눌려가지고 기업들이 점점 더 이런 어닝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막 가라앉고 폭락하면서 경기 침체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예측들이 줄을 이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이 기업들의 실적들이 오늘 넷플릭스가 다 잘 나왔잖아요. 어닝을 다 뛰어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반영돼서 나스닥이 지금 더 오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행 쪽도 좋았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도 좋았고, 앞으로 나오는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또 한 70%, 80%가 전부 다 이 어떤 기대치를 다 뛰어넘는다? 그러면요, 이제 바닥을 찍고 정말로 올라가는 흐름, 전체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경기 침체는 정말 이제 떨어버리고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일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요. 70.89. 원래 오일이 65, 66, 67 아주 좋았거든요. 근데 뭐 살짝 좀 올라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10년물 금리는요, 오히려 좀 역행해서 조금 더 오르고 있습니다. 4.114예요. 자, 이 10년물 금리가 한 3.5까지 내려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10년물 금리가 이번에 연준이 금리를 0.5보다는 0.25가 거의 굳어지다 보니까 얘가 지금 0.5를 예상했던 게 조금 반영돼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필 소식은요, 지금 독일의 전통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독일 내부로부터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독일 업체들의 문제점들, 또 문제들을 우리가
자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자, 지금 이 독일 내부에서도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어떤 것들을 극복해야지 결국 이겨낼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문제 분석하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요, 사실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일본처럼요. 근데 독일의 어떤 산업의 근간은요, 결국 자동차 업체들이에요. 여러분, 자동차라고 하는 게요, 내연기관차들 보면 기본적으로 이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요, 한 자동차 업체가 있으면 그 관련된 그 수많은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많은 이 부품 업체들이 딸려 있는 것들이 어마어마시하죠. 그러니까 정말 국가의 기간 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업체들이 무너진다? 국가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독일이 왜 위기다 하는 게, 이 독일을 대표하는 업체들이죠. 자, 핑크빛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폭스웨건이죠. 머세디스 벤츠죠. BMW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정말 과거에는 가슴이 설레이는 그런 이제 회사들이죠. 그 저도 어릴 때 머세디스 벤츠나 BMW 이런 걸 항상 타고 싶어 해서 제가 이제 커서 돈을 벌고 이제 벤츠나 BMW 이런 거 즐겨 탔단 말이죠. 근데 질적으로 참 좋아요. 정말로 이 사고가 나더라도요. BMW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사람을 더 보호해주는 튼튼하게 만들거든요. 옛날 뭐 우리나라 현대나 이런 종이장처럼 만들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BMW나 벤츠나 폭스바겐이 자, 심각한 지금 어떤 경영난, 경영 위기 이런 것들을 지금 심심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지금 이 경고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냐면, 자, 최근에 히스토릭 잡 컷, 그러니까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그 인력 10%, 15%씩 지금 사람을 해고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 다음에 possible German plant closure at Volkswagen.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지금 독일 안에 공장을 문 닫는다. 지금 여러분 한두 개 문 닫는다 그랬는데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자, 그 다음에 독일 전기차에 대한 그동안 보조금 프로그램이 있죠. 이걸 멈춘다. 정지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위기죠. 그 다음, 초록색으로 하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 최근에, 뭘 실패했냐면은, 유럽연합이 결국 그 중국 전기차에 대해 관세를 매기기로 했잖아요. 그걸 뭐 100%, 200%뭐 이렇게 때린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 관세를 세게 매기는 것을 이제 결국 결의하기로 했었는데, 독일이 사실 이 유럽연합에 다 푸시를 많이 했거든요. 이거 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 그랬는데, 유럽연합이 강하게 이 관세를 중국 전기차에 매기는 걸 결국 실패합니다. 그게 이제 이 합의가 안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이거 실패했죠. 그러니까 중국의 전기차들이 들어와요. 여러분, 이건요, 결국은 독일 업체들이 다 위험에 빠질 수 있죠. 독일 업체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의 전기차 만드는 내연기관차들 다 어려움을 겪어요. 왜냐? 그게 이미 중국에서 판결이 다 난 거죠. 중국에서 폭스바겐, 벤츠, BMW 다 그냥 패망하고 있어요. 다 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만들었는데요, 다 형편이 없어요. 중국이 완전 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참패했는데, 그럼 중국의 그런 저렴한 전기차들이 들어와요. 결국 유럽에 들어오게 되면 관세도 세지도 않아요. 관세를 100% 해야지 경쟁이 될 텐데 들어와요. 그럼 유럽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중국 전기차 업체도 이기겠죠. 관세를 안 매기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처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테슬라는 유럽에서 살아남고 있고 중국에서도 살아남고 있죠. 그 중국 업체와 견주어도 기술력에서 앞서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 소프트웨어 기술이. 중국이 만든 자동차 업체들은요, 소프트웨어 기술은 유럽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테슬라랑은 격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차이를, 독일 업체들이 위기가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파란색으로 하려다가 보세요. 결국 그러면 해결책은 뭐냐? 어떤 게 해결돼야 독일 업체들이 살아남을까라는 거거든요. 파란색으로 하려고 보시면, 자, 지금 어떤 이슈를 얘기하고 있냐면요. 자,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들 있죠. 생산 포트폴리오들을 어떻게 지금, 적절하게 조절할 것이냐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만을 올인할 수도 없고, 내연차를 잘 생산하면서 전기차도 같이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냐라는 거. 이거를 몇 대 몇으로 갈 것이고, 폭스바겐이 사실 전기차에 완전 내달리다가 중국에서 전기차가 안 팔려버리니까 갑자기 위기를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금을 그쪽으로 완전히 배분해가지고 집중하고 있는데, 독일 폭스바겐이 전기차가 안 팔려요. 그럼 딜레마잖아요. 팔려야 되는데 만들었으면 이게 안 팔리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change their organization. 조직 자체를 바꿔야 돼요. 독일의 문제가 뭡니까? 너무 이 관료주의적인 거죠. 너무 이제 굳어져 있어요. 이게 일본도 비슷합니다. 일본이 더 심하죠.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어요. 디지털 문화로 빨리 바꿔야 되는데 일본도 장인 문화 때문에 안 바뀌는 거거든요. 장인 정신. 그러니까 그 고집 때문에 안 바뀌는 거거든요. 자, 그다음 ramp up productively quickly입니다. 자, 지금 빠르게 생산 자체를 대량으로 충분히 지금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빠르게 생산을 끌어올리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바뀌겠습니까? 독일의 어떤 일본도 잘 안 바뀌는데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relevance they had to, for decades.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에 뭔가 통하는 그런 relevance를 만들어야 되는데 시장에서 안 먹혀요. 시장에서 먹혀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뭔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독일 차가 여러분 시장에 옛날 BMW나 벤츠가 내연차가 먹혔던 것처럼 전기차가 먹혀야 되는데 지금 안 먹히는 이유는요. 지금 이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소프트웨어 문제거든요. 여러분 테슬라를 한번 보십시오. 테슬라를 직접 보게 되면요. 테슬라는 지금 너무 부드럽거든요. 진짜 네 바퀴 위에 달려있는 컴퓨터와 같아요. 정말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못 만들어요, 지금. 그 내연차들은 너무 오랫동안 내연차만, 엔진만 만들다 보니까 컴퓨터를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위기를 겪고 있다. 어쩌면 독일 자동차 업체 중에 이번 실적 발표에 굉장히 안 좋아. 지금 스텔란티스 안 좋게 나오잖아요. 보나마나 독일 업체들이 다 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 발표하게 되면 굉장히 위태롭죠. 근데 이게 1년, 2년, 몇 년 가다 보면요. 이들이 인텔처럼 완전 꼬꾸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중국 소식입니다. 자, 중국도 사실 내부적으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자, 그런데요, 지금 오늘 중국의 GDP가 발표됐거든요. 경제 성장률. 자, 뭐가 나왔냐? 4.6이 나왔습니다. 그 전체 경제 성장률이 4.6% 이거예요. 지금 핑크빛으로 하려는 거 보게 되면 1년 전 대비 4.6% 성장했는데 예상치를 뛰어넘은 거죠. 근데 살짝 뛰어넘은 거다. 예상치는 4.5%였어요. 그 지금 4.6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중국의 이런 데이터, 4.6% 데이터라는 게 본인들이 이렇게 공개했지만 이제 통계를 조합하고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이 중국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신뢰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 실업률도 월등히 더 높은데 그거 그냥 자기들이 대충 옛날 발표도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4.6%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이거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건 4.6%인데 지금 이뿐만 아니라 오늘 금요일 나온 리테일 세일즈죠. 자, 미국은 이거 잘 나왔거든요. 근데 중국이 리테일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이것도 기대치보다는 조금 더 잘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 경제에 조금 회복이 나타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중국은요. 관건은 뭐냐면은 올해 이 5%의 연간 성장률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하나 보게 되면요. 중국은 올해 5% 정도의 이 경제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워낙 안 좋다 보니까 5%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중국은요. 지금 이 사이즈를 유지하려면요. 15억 이 인구를 유지하려면 그리고 지금 경제 수준을 유지하려면요. 거의 두 자리 숫자 성장을 해야 돼요. 아니면요. 계속 마이너스가 됩니다. 꼭 쪼그라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5%가 목표인데 4.6이 나왔다고 발표하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그대로 숫자면 그냥 지금 반토막 나서 이렇게 성장하는데 당분간은 더 크게 성장하기 쉽지가 않아요. 중국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거보다 원래 한 4%나 3%대인데 4.6으로 공개했다? 그럼 정말 골마 있는 거죠. 굉장히 위태위태한 거죠. 돈을 풀고 있는데 과연 돈 푼 만큼 워킹 할지 안 할지가 지금 굉장히 관건이고요. 어떤 중국은 미국이 계속해서 관세며 때리다 보니까 결국 중국이 계속 지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전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마 지금 굉장한 어려움을 수년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지금 뭐 다른 나라들도 어렵지만 미국이 계속해서 견제를 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뭐 첨단 제품 수출도 안 해주려고 하죠. 그리고 또 미국에 수입하는 것도 수출하는 것도요. 계속해서 여러 각도로 관세나 막고 있는 거죠. 미국하고 이게 틀어져 버리면요. 중국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유럽도 다 받아주고 미국 다 받아줬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각 나라들이 중국이 하는 걸 다 받잖아요. 결국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도 또 우리 한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이전 같지가 않기 때문에 중국이 이전처럼 막 9%, 10% 성장할 때가 과연 올까라고 했을 때 퀘스천 마크가 붙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 소식은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자, 테슬라 세미트럭이 기가 네바다 공장에서 촬영되어졌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테슬라들이 모든 공장에 드론을 촬영해서 계속 찍고 있습니다. 텍사스 공장도 매번 찍어서 정보가 나오고 있고, 어떤 새로운 것들이 시도되고 있으면 그것도 공개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기가 네바다 공장도 매일매일 드론 촬영한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이제 마당에 이 소위 이제 이 기가 네바다의 파킹 낫에 굉장히 많은 이런 세미트럭이 한꺼번에 몰려 있다. 그럴 때 당연히 찍혀서 화제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찍힌 게요, 대략 50대 정도의 세미트럭이 발견됐습니다. 자, 과거에는 뭐 20대, 뭐 30대 이런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제 50대까지 여기에 이제 쌓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부는 막 이제 만들어진 것도 보인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세미트럭이 50대 이상이 이렇게 관찰되어지고 있다. 지금 이제 세미트럭을 여러 회사들이 테스트하고 싶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 테슬라가 만들어가지고 계속 보내는 거죠. 그 리테일 가게들이 자기들이 몇 달을 테스트 해봐야 되잖아요. 테스트를 안 해보면요, 만약에 그냥 막 도입했다가 실패가 되고 뭔가 문제가 발견되면 이 사람들은요, 물건을 제 시간에 배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 배달 안 되면 본인들이 다 손해배상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꽤 오랫동안 테스트하고 문제가 없는지, 뭐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미국의 소매업체들이요, 세미트럭을 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세미트럭을 빨리 테슬라 걸 도입해서 하게 되면 기름값 뭐 완전 절약되죠. 오염 뭐 막죠. 그리고 또 여기에 자율주행이 곁들여지게 되면은 결국 운전자들이 훨씬 더 사고 없이 갈 수 있죠. 사실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트럭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테슬라 세미트럭을요,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여러 면에서 이 사실 회사에겐 좋은 거예요. 이미지 좋아지죠. 일단 그린으로 가니까요. 오염을 안 시킨다니까. 원래 세미트럭 굉장히 오염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게 혜택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운전자가 사고 없이 간다? 사고만 없어도 얼마나 그게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세미트럭을, 테슬라 세미트럭을 취했을 때에 회사 입장에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비용도 주는 데다가.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공장도 네바다 공장에 짓고 있잖아요. 세미트럭을요, 막 찍어내려고요. 근데 그동안은 왜 못 찍어냈냐? 뭐 다른 사람들은 기술력이 안 돼서 그러는데 기술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4680 배터리의 문제인 거예요. 4680 배터리가 대량으로 생산되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뭐 대한민국 LG랑 파나소닉이랑 다 제공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공장 빨리 지어서 계속 뽑아내야겠죠. 굉장히 사실 이제 앞으로는 세미트럭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진율이 세미트럭에서 올라가게 되면 테슬라가 이제 앞으로는 오히려 서프라이즈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의 로봇 관련된 소식인데요. 자, 테슬라의 이 로봇을 직접 담당하는 이 인공지능 관련된 이 뭐 에이샥이랄지 여러 사람들이 글을 좀 남겼는데요. 자, 이번에 이 테슬라 1010이었죠. 10월 10일 이벤트 때, 자, 빨간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테슬라가 지금 로봇에 대해서 이 10월 10일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걷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왜 그 이벤트 때 테슬라 로봇이 여러 대가 굉장히 편안하게 걸어오는 걸 이 영상으로 다 우리가 촬영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게 여러분, 이번에 그 테슬라 직원들이, AI 팀들이, 로봇 팀들이 이 10월 10일 날에 가장 중점으로 둔 게 뭐냐면은 로봇들이 사람처럼 걷게끔 뚜벅뚜벅 흔들림 없이, 넘어짐 없이, 뒤뚱뒤뚱 하는 거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걷는 것에
굉장히 그걸 가능하게 하는데 굉장히 집중했다 그러거든요. 그게 이번에 결과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이번에 걷는 거 보면 정말 부드럽게 걷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로봇들이 이제 그 사람 옆에서 같이 뭐 이 주고받으면서 대화할 때 보면은 너무나도 이제 안정적이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잘한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사람처럼 걸어 다니는 거 안정적으로 그게 굉장히 중점을 뒀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이 자율 소위 말해서 주행처럼 옵티머스의 자율성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집중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내비게이션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결국은 이 인도어 환경에서 그러니까 이 실내죠. 실내에서 어떻게 비주얼 내비게이션을 할 것이냐는 건데 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위에 사진에도 나오지만 테슬라 텍사스 공장 지하에 이렇게 이제 그 이 작업 공간이 많잖아요. 근데 이 공간을 이 로봇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람하고 부딪히지도 않고 또 뭐 옆에 기계에 부딪히지도 않고 소위 말해서 본인이 비주얼로 다 보는 거예요. 카메라, 우리 테슬라 자율주행처럼 카메라 베이스로 벌써 시선으로 쭉 다 보는 거예요. 보면서 결국은, 이거는 지금 사람이고, 이거는 기계고, 여기는 내가 피해 가야 돼. 이게 스스로 다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해서 걸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2D 카메라를 사용해서 지금 현재 작동되고 있고, 결국 옵티머스가 지금은 이제 새로운 장소를 자율적으로 다 이제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율주행처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옵티머스가 스스로 이 자발적으로 찾아다닌다는 건요, 굉장한 거죠. 사실 프로그래밍 되면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 된 것과 이게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이런 소위 로봇 회사와 이 테슬라 로봇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지금 옵티머스가 자발적으로 새로운 장소를 계속 찾아간다. 그리고 장애물에 부딪히지도 않고. 그 지금 avoiding obstacle이잖아요. 그 지금 앞에 설명한 것처럼 위에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요. 지금 앞에 사람이건 기계건 장애물을 다 피해서 스스로 가고 있는 겁니다. 뒤에서 조작하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 된 게 아니라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이 distinctive visual features in our cloud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클라우드에 있는 소위 말해서 비주얼로 이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 이미 자율주행을 통해서 다 학습된 거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를 통해서 다 이미 경험된 거. 물건을 피해가고 하는 것들이 이 데이터가 쌓여있다 보니까 그걸 학습시켜버리면요.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발적으로 걸어가는 것 대신에 또 뭐 하냐면요. 이제 짐들을 옮기는 것들을 하죠. 이건 이제 조금 이따가 우리 살펴볼 수 있는데, 이번에도 영상 공개된 거 보니까 짐을 이렇게 여러 개를 담아요. 뭐, 배터리가 다 된 거를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두 손으로 들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 박스 같은 걸 옮기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짐도 옮길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맨 아래쪽에 초록색 알람 보게 되면 옵티머스가 autonomously head to charging station. 자, 오늘 얘가 1부 때 설명해 드렸죠. 이 옵티머스가 차징 스테이션으로 스스로 걸어가요.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빨간 색깔이 깜빡깜빡하게 되면 스스로 이제 내가 스스로 충전해야 되네. 다른 사람이 충전해 주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야, 너 깜빡깜빡하네. 우리가 핸드폰이 뭐 이렇게 깜빡깜빡 들어오면 이제 이게 뭐 예를 들면 10% 남았다 그러면 우리가 핸드폰을 충전을 시키잖아요. 자체적으로 지가 움직여서 걸어가서 충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비로 두면 이 핸드폰은 방전돼 버리죠. 근데 이 테슬라 로봇은요, 본인이 20% 남았다, 30% 남았다 그러면요, 때가 돼서 스스로 걸어서 어디를 가느냐? 차곡차곡 걸어가지고요. 결국은 충전하는 스테이션으로 갑니다. 뭐, 지금 보시면 오른쪽 위에 사진에 보면은 보이죠? 우리 1부 때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충전에 로케이션이 다 있으니까 찾아갑니다. 그래서 몸을 뒤로 돌려가지고 뒤에서 본인이 도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dock itself 합니다. 딱 해서 다리를 좀 숙여가지고 뒤로 딱 꽂아버렸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충전을 필요할 때마다 스스로 하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스스로 충전한다는 말은요, 결국은 사람처럼 스스로 밥을 먹어야지 힘이 나잖아요. 사람도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안 나잖아요. 다 쓰러져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로봇도 스스로 충전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어때요? 무한대로 계속 일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마무시한 겁니다. 사람이 자고 있는데도 설거지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사람이 자고 있는데 이 귀찮은 작업적인 일들을 스스로 다 이미 일을 끝내놓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테슬라는요, 이 로봇을 개발하는 걸 보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내연기관차들 있죠. 내연기관차들하고 너무 차이 나지 않습니까? 내연기관차는 자동차 문제 가지고 싸우고 지금 아직도 이게 안 돼서 고민인데, 테슬라는 자동차 이슈가 아니고 로봇 가지고 지금 현재 실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둘의 지금 현 주소고 현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요, 오늘 이 테슬라 또 직원이 이제 이 인공지능 담당자가 뭘 얘기했냐면요, 위에 초록색으로 하려나 보세요. 자, 지금 이 테슬라 로봇이 길을 걸어가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임무를 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오토파일럿 기능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토파일럿 기능, 자동 항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에 오토파일럿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뭐 모델 Y든 모델 3든 우리가 거기에 이제 오토파일럿 기능해 보면 뭐예요? 오토파일럿이 장애물을 피해가고 문제가 있으면은 뭐 예를 들면 이게 사람이다 분별하고 이게 고양이다 뭐 호랑이다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학습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로봇도요, 같은 테크놀로지가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Same technology used in both car and boat이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왜 로봇에 자신감을 갖고 있냐면은 이미 테슬라는 자동 주행을 통해서 자동차에서 자율주행 데이터를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물을 분석하고 어떤 해석해내는 능력이 이미 테슬라는 굉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가 자율주행도 로봇도 같이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같은 원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초록색으로 하려냈어요. 자,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We will start tracking a non-flat train and stairs라고 합니다. 자, 지금 재미난 얘기 하죠. 우리는 또 어떤 지금 현재 로봇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냐면은 계단을 오르고 non-flat train입니다. 그러니까 평평한 공장 바닥만 걸어 다니는 그런 로봇은 뭐 이제는 쉬운 거죠. 뭐 쉽게 걸어가니까. 근데 이제는 계단이랄지 플랫하지 않고 오르막이랄지 이런 걸 어떻게 걸어가서 임무를 수행할 것인가, 이런 걸 계속 지금 테스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것도 굉장히 재미나지 않습니까? 로봇이 위에도 나오지만 오른쪽 사진에 위에 보면요, 계단 오르잖아요. 옆을 잡지도 않고 굉장히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오르락 내리락이 가능해요. 이미 벌써 이런 것들을 학습시키고 훈련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충분히 가능하죠. 이것도 이제 이건 계단이야 라고 훈련이 되면요, 계속 이 계단의 높이를 측정하겠죠. 다리를 하나씩 그 높이에 맞춰가서 올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옵티머스는 지금 사람과 소통하는 것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파란색을 하려던 거죠. 이게 이번에 행사에서 보여줬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뉴럴 네트워크를 써가지고 사람하고 소통할 때에 어떻게 스낵을 주고 드링크 마시는 거 있죠. 이런 걸 사람들에게 건네줄 것인가, 제스처를 하면서요. 그래서 목소리도 보컬로 나오면서 누가 물어보면 이거 음료수 한 잔 먹어도 돼요 하면 네, 가져가세요 하면서 반응할 수 있는, 지금 이런 것도 인간과 이 인터랙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로봇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요, 지금 테슬라와 내연기관차,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에요, 이 질적인 차이가 너무 벌어져요. 앞에서도 잠깐 설명했지만 지금 내연차 폭스바겐이랄지 벤츠랄지 BMW는요, 어떻게 하면 전기차를 좀 더 잘 만들어서 팔 수 있을까? 잘 팔릴까? 이것만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내연차들이 다 똑같잖아요. 근데 테슬라는요, 이제는 자동차보다는 지금 뭐 자동차도 관심 있지만 자율주행과 로보택시와 오히려 이제 사업이 더 크게 확장되잖아요. 로봇으로 확장돼 버리니까 이미 벌써 테슬라와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은 질적으로 다른 회사가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이들은 자동차 업체고 테슬라는 이제 테크놀로지 기술 회사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이들의 변별력이고, 현재 독일 차랄지 이런 기존의 내연차들이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테슬라와 너무 격차가 벌어지는 거야. 못 이겨요, 여러분.
이미 이렇게 격차가 난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내연차들은요, 앞으로 많이 망하면서 독일에도 뭐 자동차들이 한 개, 두 개씩 문 닫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살아남는 사람만 살아남는 건데, 결국 이쪽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이 아니면요, 살아남을 길이 없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2부 영상은 이쯤 하고요. 내일 아침 일찍 뵙도록 하겠습니다. LA 조규스트였습니다.